별난 자신감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해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오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전쟁 같은 아침을 치르고 저도 이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자녀 키우기 너무너무 힘들다라는데 공감들 하실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초등학교 자녀분들을 둔 어머님들을 이렇게 모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신뢰하시는 이호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자,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1호선, 2호선, 3호선 있죠? 그중에 달리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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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난 자신감 스튜디오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요 미리 와켓맘들의 고민을 받아봤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들 성장이요 진짜 우리 자랄 때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빠릅니다. 그 속도가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참 많은데요. 2차 성장 시기도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이때 생길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고민 갖고 계세요? 11살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워킹맘 장진아입니다. 11살 같으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우리 딸이 11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또래에 비해서 엄청 빠른 거예요. 제가 학교를 일찍 안 보내고 또래에 맞춰서 그냥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성징이 빨리 나타나더라고요. 저 발끝을 딱 들면 저랑 눈높이가 맞는 거예요. 발을 들면 그래서 이렇게 빨리 크다가는 내가 이거를 다 캐치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럴 때 제가 엄마로서 뭐를 준비해줘야 되나, 그리고 성교육을 과연 부모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좋은 부모는 일관성 있는 부모고요. 두 번째로 좋은 부모는 질문하는 부모예요. 아이들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야, 너 몸은 어떻니? 아이가 이 자기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의 해석을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검색을 다 해봤다? 다 해봤어요. 아이들이 어디까지 검색해봤나? 이거 좀 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 자기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몸에 대한 해석을 좀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성교육을 언제 혹시 하셨어요? 완전 어렸을 때 네네. 그런 책 네. 있잖아요. 네네네.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같이 봤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성교육은 책으로 시작하는데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하면 좋고요. 지금부터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성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애들마다 발달이 다 다르고 호기심의 정도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서점에 같이 가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가셔가지고 애도 뒤적뒤적해서 뒤쳐보는데 애가 유독 열심히 보는 책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시작해보고 같이 얘기해보고 아이의 호기심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보는 건 나쁘지 않고요. 성교육은 가능한 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어떤 정책도 그러하듯이 조금 천천히 갈 필요는 있어요. 너무 엄마가 앞설 필요도 없고 너무 아버지가 뒤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버지 이야기를 아들이 듣는 것, 딸의 귀로 엄마의 경험을 듣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일 거예요. 실제 아이들이 가기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시작하시면 더 좋고 늦더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이제 한 2차 성징이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얘가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만진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발가벗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가끔씩 엄마를 이렇게 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게 약간 좀 징그럽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싫다고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건강한 성적 심리가 또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땐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여자와 접촉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이 불쾌할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눈길을 할 때는 상대방이 의외로 그걸 잘 느낀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야 돼. 그리고 혹시 잘못 만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답을 할게.
이렇게 해서 열어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게 이때 엄마가 어머니 왜 이러니 이러면 애는 어떻게 숨어서 뭔가를 하게 되죠. 숨어서. 그리고 아니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거나 그래서 그래도 엄마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 징그럽다기보단 지금이 딱 교육의 시기예요. 직접 질문해보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엄마가 여자로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건 요렇게 하면 좋더라라고 팁을 주신다면 이 아이는 이성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매너를 갖게 될 것이고 실제 성에 관련돼 있어서도 조심성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여성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놀라기보다 학습의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사람이 변하죠.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성격이 변했다. 애가 이제 나쁜 길로 접어드는 것 같다. 엄마들의 고민이에요. 자연스러워요. 아이들은 잘 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엄마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만 걱정하시죠? 애들이 부모를 보잖아요. 애들이 부모 걱정이 더 많아. 우리 엄마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래서 애들이 요새는 엄마가 보는 책 화장실 가서 이렇게 읽고서는 그런 데 있잖아요. 책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아래쪽에서 고개를 들어서 엄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위쪽에서 엄마를 내려다보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들은 더 낯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당황스러움을 아이들이 보여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건 열받고 머리가 도는 게 아니라 아이가 크고 있구나. 먼저 이런 평가를 먼저 내려주시는 게 좋고 아이에게도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야, 너 좀 컸다. 좀 컸다. 좀 덤벼주는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커가는 아이들을 싸기에 포대기가 너무 작으면 아이를 싸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대기를 싸면 안 되고 이제 포대기는 펼쳐야죠. 쌀 수 없는 아이는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이때부터는 아이들과는 성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와켓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엄마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학습, 학업에 대한 고민 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력과 관련된 고민을 갖고 계신 와켓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딸, 8살 아들을 둔 남매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비글 두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있는 집안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매일 뛰어다닐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학년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4학년 올라가면서 고학년 올라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야지 고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첫째가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 운동을 배우거나 뭐 악기를 하거나 하는 활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예요.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활동성이 좋은 친구들은 공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활동이 먼저기 때문에 그 얘기 뭐냐,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는가? 이를테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 진짜 중간고사 공부 너무 하기 싫은데 중간고사 딱 끝나면 나 꼭 영화 봐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영화 한 편을 두고 일주일을 우리가 참는 거 아니에요. 안 참으셨구나. 바로 보셨구나. 근데 보통은 이렇게 꼭 참을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마지막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뒤쪽에 가 있을 때 가능한,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해놓는 걸 우리가 프리맥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에게도 과제를 너무 많이만 잊지 않는다면, 먼저 과제한다면 충분히 놀 수 있어.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친구는 또 과제가 또 현찮아. 그러면 똑바로 해, 제대로 해, 다시 해. 그렇게 가셨다가는 다음 생애까지도 그 숙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럴 땐 아이의 능력을 어느 정도 판단하셔서 미쳐다 못하더라도 최소한 80% 선까지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마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규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숙제하고 나가 노는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조금 정해 놓으시면 아이가 조금 숨통이 튀어요. 기억하셨죠? 선 과제 후 충분한 보상입니다. 자, 학습, 집중력 관련해서 어머님들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학업 성적도 분명히 우수하게 나오는데 이 자세를 제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저게 정말 제대로 된 집중을 하는 자세인지, 그리고 본인은 집중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자세에 대해서 저는 용납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아이를 어떻게 훈육을 해서 잡아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얘기해 주시고 싶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좋겠다. 부럽다. 네. 중요한 건 이 아이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이거 했고 저것도 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 얘기 뭐냐? 엄마 나는 나만의 학습 방법과 나만의 집중 방법이 있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키운 아이는 나의 모습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 나 이외의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일을 성취를 해낸다면 때로는 엄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 아이는 나름대로 성취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두셔야 돼요. 왜냐? 사람이 숨을 좀 쉬어야죠. 어떻게 매번 집중을 하겠어요. 지휘를 하면 그건 그냥 두어라. 엄마의 방식에 딱 맞지 않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 역할을 해내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그의 라이프예요. 그의 삶이에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와켓맘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아이들, 자녀 수가 많다 보면은 기쁨이 배가 되죠. 고민도 또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의 그 이상한 갈등, 여기에서 엄마가 첫째 편을 들어야 되나 둘째 편을 들어야 되나 셋째를 보듬어야 되나에 대한 갈등까지 엄마의 어려움은 배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어머니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남아 8살 여아를 둔 40대 직장맘이고요. 저희 아이가 5살 터울이 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어릴 때는 싸움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둘째가 자꾸 커가면서 자아가 생기고 오빠한테 자꾸 대들다 보니까 싸움이 잦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면 아무래도 큰애가 더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 말귀도 잘 알아들어서 큰애만 자꾸 다그치게 됐는데 그러면 또 큰애가 너무 섭섭해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큰애가 사춘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럴 때 되면은 부모가 중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중재를 하고 역할을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혹시 형제 있으세요? 네, 저도 오빠하고 저하고 남매예요. 그것도 해결 안 됐죠? 그죠? 네. 예. 오빠들이 동생을 놀리는 방법은 아시죠? 오빠 나 이거 해줘. 오빠 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죠? 이게 사실 그 남매나 형제 간의 이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주제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아이들 사이에도 기준이 좀 필요하고 규칙이 좀 필요해요. 제일 먼저는 아이들 사이엔 서열이 있습니다. 첫째, 큰아이의 그 어떤 첫째로서의 위신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 두 번째, 어떤 상황,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더 누군가를 또 혼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쌍방과실이에요.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일 경우에는 같이 앉혀놓고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명이 목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한테는 반드시 각인을 시켜줘야죠. 네 오빠야. 우리 집의 첫째야. 네가 함부로 부르면 안 돼. 너 오빠 이름 막 부르지 마. 오빠한테 욕하지 마. 오빠한테 무조건 하각대지 마. 오빠는 충분히 너한테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야. 오빠한테 함부로 하지 마. 큰아이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가 이 아이의 보호자야. 엄마가 없을 땐, 아버지가 안 계실 땐 네가 보호자인 거야. 함께 있을 동안에 어떤 이야기 하는지 들어주는 자가 보호자야. 그리고 너는 네 동생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한 가지를 한번 얘기해봐라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제가 왜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라 그러면 놀랍게 큰 아이들이 순합니다. 생각해요. 뭐 내가 뭐 숙제나 도와주고 뭐 아니면 뭐 몰라요. 뭐 밥이나 들먹이나 어쩌나 이런데 그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야 돼요. 맞아. 그게 네 역할이야. 꼭 한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해. 셋째, 첫째건 둘째건 따로따로 시간을 가질 것. 서로의 상담자로 사실은 서로는 모르는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고해성사자로 서로에게 이제 위치를 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확실히 들싸웁니다. 네 번째, 부모가 가끔씩 아이들 둘에게 주는 둘만의 미션을 따로 줄 것. 이 4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남매건, 형제건, 자매건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아이들 간에도 훨씬 더 좋은 형제 자매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일단은 너무 공감이 되고요. 잘 해보도록 좀 집에서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저는 고민이 아이들끼리의 갈등이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친 애정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둘째 아이는 좀 안 그런데 첫째 아이가 셋째 아이한테 갖는 애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만지고 싶어하고 안고 싶어하고 귀여워하고 이것을 중요한 거는 셋째가 그걸 즐겨야 하는데 전혀 즐기지 않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만지는 걸 징그러워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안기면서 왜 나한테는 안 안기냐라고 아이가 투정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중간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중재해야 될지 정말 그 부분이 매일매일 다툼의 원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고민돼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큰아이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신 엄마 같아요. 지금 큰아이가 막내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성장을 쭉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성장을 보면서 그 팬층을 이룬 그런 형태라고 저는 보고요. 또 그 사이에 어떻게 동생을 사랑하고 막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식을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도 내 막내를 사랑하는 거라서 심리적인 저주를 내가 먹여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입양을 했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너무 기특해. 너무 이쁘고 너무 기특해서. 아니 그죠? 근데 그런 형아의 사랑을 막내는 왜 거부를 하는 걸까요? 본인은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본인은 아이돌이에요. 사랑이 지겨워. 귀찮아. 사랑이 귀찮아. 하나도 좋게. 근데 이제 둘이야. 근데 남자야. 나도 남자인데.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을 주는 방식을 알려주고요. 사랑을 받는 방식도 알려주셔야 돼요. 이를테면 큰아이한테는 야, 막내가 무조건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 요런 지점에 형이 이렇게 다가가면 좋아하는 것 같아. 막내가 큰 형을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그 시점을 발견해서 그 방식을 사용하도록 방법을 알려주는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강하게 반응할 때는 아이한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너가 형한테 왜 그러니? 그게 아니고 형이 너무 속상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형한테 형이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네가 얘기를 해줘. 형한테. 막내가 형을 받아들일 때 가장 편안한 방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 방식을 막내에게 물어봐서 큰아이에게 알려주면 큰아이는 그 방식으로 막내에게 다가오면 큰아이 같은 경우도 부담이 덜고 막내 같은 경우도 형이 그렇게 징그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과 그 틈새에 이야기 전달자로서 그 브릿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랑이 넘쳐서 애정이 넘쳐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가정이네. 어떠세요? 부럽네요. 지금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우리 와켓맘들과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해결책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교수님 뭔가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겪게 되고 6년의 시간이 엄청난 몸의 변화를 경험하고 엄청난 학습의 양도 경험하고요. 엄청난 관계의 변화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창구가 되어줘야 돼요.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와서 잃을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속삭일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침묵하더라도 그 자리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엄마였으면, 내 아빠였으면 하는 게 아이들의 가장 큰 소망이거든요. 질문합시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신다면 아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부모의 질문이 오히려 우문현답이다 싶을 정도로 놀라운 답변들이 쏟아질 거고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키우셨거든요. 지금까지 이만큼 키워온 것도 우리 엄마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 그만큼 키워놨으니 그 아이들의 역량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량을 믿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너에게 듣겠다는 거예요. 이 역량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인으로 대접하겠다. 의미 있는 존재로 내가 너와 동등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동안에 애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린 더 했다? 완벽한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돌아볼 수 있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관대하고 문을 열어주는 그곳이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안아주는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엄마이자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일인, 가장 내가 마음속에 딱 떠오르면 그 사람이면 괜찮아라고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있어도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쭉 평생 동안 또 걸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마음속에 질문해야 되겠다. 질문하면서 내가 그 아이에게 믿을 수 있는 일인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함께 생각해보는 또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별난 자신감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해결되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언제든지 고민이 생기시면 저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이효성 교수님은 언제나 이 자리에 계셔 주실 겁니다. 와켓맘 화이팅!